잠깐만, 여기도 이게 써지나? 이거 하얗네, 면이. 이게 하얀 면도 많고. 안 써지나? 이게 써지나?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아이씨. 일단. 생겼다! 오메! 너 어디 갔다 왔냐? 야, 너 말이야. 너. 이거 생겼다. 잠깐만요. 오케이, 생겼어. 오케이. 근데 왜 너 거기 붙어 있냐? 야, 올라와봐. 아이, 자식이 숨어 있네. 야, 쑥스러울 거 없어. 자. 왜 안 올라오지, 이게? 이게 올라와야 하는데 안 올라와, 파게. 아, 이제 이게 올라왔어. 이거 건드니까 올라오네. 야, 파란 거, 너 파란 공, 너 일로 와. 어디 갔어? 이제 지 맘대로 막 움직이네. 이게 봐라. 아, 해킹이 막 들어오네. 이게 원래 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또 숨어서 해킹 또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네.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해킹 들어오는 대로. 뭐 해야지. 어쩌을까. 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제가 오각 다이아몬드 분석하는 그 기초적인 강의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그 토대로 해가지고 이 회사의 분석법을 갖다가 한번 적용을 실사례로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포스코라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야, 또 광고가 나오냐? 야, 비켜봐. 오케이. 자, 10년치를 한번 봐요. 아, 그래요? 봉 좀 한번 이래보소. 포스코가 오르고, 아니, 제 예상을 번나갔습니다. 포스코가 계속 떨어지는데 올라가네? 왜 올라가죠? 오늘 일일 차트 보니까 9시부터 해가지고, 이게 중간에 누가 지금 막 누르려고 하는데 못 누르다가 계속 올라가지. 역시 내가 강의를 하고 나서 이게 올라가는구나. 왜냐면 제가 강의하기 전에 계속 이게 떨어졌거든요, 얘가. 이게 세력들이 여기 보시면 떨어뜨리려고 밑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세력의 힘보다도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매수세가 더 세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강의를 하면 이게 2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거고, 내가 강의를 하면 분명히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세력들이 힘이 없어. 왜? 자기네들이 떨어뜨리려는 그 세보다도 매수세가 더 강해요. 봐봐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찔끔찔끔 떨어뜨렸죠?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못 떨어뜨려.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매수세가 계속 더 세니까 지금 올라요.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제 강의 본 분들이 지금, 그거 괜찮네? 이 회사가 반해, 밸류에이션이, 장훈 씨가 저 양반이, 미스터 마켓 저 양반이, 80만원, 100만원까지 가도 밸류에이션 100만원까지 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최하가 7, 80만원이고, 이 회사는 100만원은 돼야 이게 정상적인 회사예요. 이 포스코라는 회사가. 옛날 포스코 회사를 제가 간접적으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강의할 때가 아마 20만원인가 10만원 후반인가 20만원대 제가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샀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사라고 한 건 아닌데, 그때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사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권유 차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제 목적은 포스코를 대한민국 국민주로 한번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주로 만드는 종목은 제가 안 사요. 왜? 이게 강의를 하는 사람의 양심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대량의 이 포스코 종목을 사놓고, 내가 이 강의를 해서 좋다고 하면, 이걸 막 올려놓고, 제가 팔아먹고 제가 먹튀를 하면, 저도 작전하는 애들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을 이용한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추천하는 종목은 제가 나중에는 보유할 수가 있지만, 내가 강의할 때는 단 한 주도 저는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해요. 이게 강의자의 기본적인 양심이에요. 제가 여기서 사놓고서나 이 회사 좋아요 하고 여기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나 팔고 나 팔아먹고 여러분께 또 이게 손실을 입히면 이거 참 저도 작전이에요. 나도 작전 세력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많아. 이제 블로거들이나 예전에 블로거들이나 카페에서 그렇게 이게 세력 애들이 장난을 많이 쳤고, 요즘 이제 유튜브로 애들이 많이 넘어왔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헤매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막 대량으로 매매해놓고 여러분들도 사세요 하고 여기다 그냥 두 배, 세 배 올려놓고 나는 이제 몰래 빠져나갔거든. 이제 이 회사 이 종목 꼭지요 하고 쭉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또 사고 이 회사가 지금 밸류에이션 너무 싸요 하고 또 올려놓고 여기서 또 팔아먹고 이 회사 망할지 몰라 하고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작전 세력이에요. 그럼 저도 강의자로서의 양심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애시당초부터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한번 매입했으면 주린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이거를 좀 이 종목을 좀 우리 국민들이 국민주로 이렇게 저는 우량하고 시총 가격이 좀 덩어리가 커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총 가격이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시총 가격이 1,500도 안 돼, 1,500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국민들이 국민주가 될 수가 없어. 너무 적으니까. 그럼 시총 가격이 한 좀 몇십조 원 정도 되는 그 회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성인 기반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라고 가정하라잖아요. 그러면 1,000만 명을 갖다가 이거 계산을 하나 잠깐만요. 계산을 해야 하네. 1,000만 명을 1조 원으로 나눌게요. 왜 또 계산기도 이렇게 들어오나 왜 안 들어와? 자, 1조 원을 하나, 둘, 셋, 100억, 1조 원을 갖다가 1,000만 명으로 나눌게요. 1,000만 명,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으로 나누면 20, 100, 1,000만, 네, 만원. 1,000만 명이, 만원씩을 투자를 하잖아요. 1,000만 명이, 우리나라 주식인가 1,000만 명이 만원씩 투자하잖아요. 그럼 1조 원이에요. 그럼 만원만 투자해는 그건 각 개인 성향에 따라 틀려요. 하지만, 28만 원이구나. 한 주라도 사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기는 이 포스코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처음에 입문할 때 하지 말고 이 포스코를 한 주만 타세요. 28만 6천 원 한쪽 사놓고 이제 이걸 갖다가 계속 추적 분석을 하는 거야. 이게 내가 한 종목을 갖고 있으면 관심을 계속 갖게 돼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한 종목도 안 갖고 있잖아요. 이 종목만은 항상 모니터링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 그래서 한 종목이라도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만 명이 우리나라 1,000만 명이 주식하는 1,000만 한 주씩만 갖고 있어도 이게 시총 가격이 28조 이거 다 못 들어가구나. 28 거의 맞네 아구가. 한 사람당 한 주씩 28만 6천짜리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사람당 한 명씩 갖고 있는 꼴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그렇게 갖고 있고. 그래서 국민주로 만들겠다. 저는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해드리는 종목은, 제가 강연자의 그 양심상, 그거는 제가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작전 세력들하고 저도 똑같다고 저도 판단해. 여러분들 이용해서, 이거 뭐냐, 시세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용해가지고, 이거 등락락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익을 탈취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용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기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그 종목들은 절대로 단 한 종목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우량주들만 저는 이제 해요. 위험한 주식들은, 저가 아니에요. 그럼 장훈 씨는 뭐 먹고 살아요? 저는 고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위험한 데 쪽으로 많이 베팅을 그랬다가 그래서 이게 해요. 그랬다가 이제 골로 몇 번 간 적이 있죠. 하여튼 그래요. 제가 이게 대부분 이게 종목 분석을 하는데 추천하는 종목들을 대부분 이게 종목 분석 예시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 종목 정도를 사놓고 같이 분석을 해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한 2년, 3년 정도 추적 분석을 하고, 한 몇 달이라도 좋으니까 추적 분석을 하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들어가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 시장에 접근해지기를 저는 권유해드려요. 그리고 위험한 종목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량주고, 이 회사가 최소한 여러분들이 노후가 됐을 때 이 회사가 건전하게 있을 것 같은 회사들만, 제가 이제 이거를 이게 예시로 종목을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 위주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왜 이걸 설명한지 한번 적었어요. 자, 포스코에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이게 이거를 보려면 대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재무를 보잖아요. 이제 네이버 증권밖에 안 봐야잖아. 다른 거는 보긴 보는데 거의 안 봐요. 특수한 것 때문에 이제 뭘 보긴 하는데 저는 이것만 봐요. 차트도 이것만 보고. 그럼 이게 주요 재무 여기를 보면 여기 기본적인 게 다 여기 나와요. 기본적인 재무 사항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먼저 봐야 할 게 뭐냐면 자산과 자산 대비, 순 자산 대비 이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보는 게 ROE입니다. 자, 이 회사 여기 2020년 12월 기준으로 ROE를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를. 이렇게 하나? 이 포스코를. 자, ROE가 14.18%입니다. 저 같은 경우 좀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저기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제가 넣을게요. 이 회사는 14. 반올림에서 14.2%의 ROE가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를 바꿔야겠구나. 여기를 포스코. 한글, 영어로 써야죠. POS. 맞나요? 포스코? 포스코 오각분석. 자, 포스코의 종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까먹었다. 아따, 잡혔다. 이놈의 자식, 이제 잡혔다. 야거리지, 이놈들아. 자, 이 포스코라는 종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ROE. 여기서 ROE가, 자, 보실까요? 다시. 여기서 좀 필요 없는 것들은 헷갈리니까 다 이게 지워버려야 된다. 요거만 하겠다. 자, 여기서 ROE가 너는 이쪽으로 와 있어. 여기 있어. 그래, 거기 있어. 이 ROE가 14.18%죠. 그냥 우리는 알기 쉽게 반올림에서 14.2%라고 저기 올리겠습니다. ROE를 14.2%. ROE를 여기를 색깔을 바꿀까요? 빨간색으로 바꿔야겠죠. 눈에 잘 보이게. ROE가 14.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여러분도 좀 권유드려요. 이 회사가 순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퍼센트죠. 왜 지워졌네. 이 회사가 순자산 PBR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최근 항목 중에 보면 PBR고 이제 BPS를 하죠. 자, PBR이 얼마 있나요? 0.42%가 됩니다. 자, 그냥 0.42%로 옮기겠습니다. 0.42. 42%가 아니라 42배. 배수로 되어 있으니까 프로가 아니고 배. 그리고 BPS. 이제 이거는 참고적으로 좀 알아둬야 하니까. 어차피 BPS는 PBR을 이거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이걸 잡아내야 할 수치이기 때문에 이걸 넣은 건데, 그냥 여기서 66만 천원, 66만, 여기 밑에는 다 잘라놓고 그냥 반올림해서 66만 2천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BPS는 66만 2천원. 66만 2천원. 반올림해서 66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PBR을 알아봤으면 PER을 당연히 알아봐야겠죠. 이제 이익에 대해서 이 주가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자, 그러면 PER이 지금 3.65배입니다. 2011월을 기준해서 3점 몇 배라고? 까먹었다. 위 회사가 지금 현재 2020 기준에서 최근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3.65배입니다. 3.65배라고 써있죠. PER이. (3.6) 3.6배라고 하겠습니다. 5로 3.7배라고 했나? 그냥 3.5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PS가 1년당 벌어들이는 돈이 76,766원입니다. 그냥 77,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반올림 올려서. 뒤에 77,000원 반올림. 여러분들이 알기 쉽기 위해서. 자, 이게 포스코 다이아몬드 분석법을 한번 포스코 다이아몬드 분석법을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남은 게 뭐가 있나요? 네, 부채 비율이죠. 이 회사가 얼마나 부채를 지고 있는지. 뭐 이거 각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거 위치를 바꿔도 돼요. 근데 이게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채 비율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순 자산 대비 얼마나 부채를 지고 있는지. 자, 부채 비율을 보면 2021년도는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면 전년 거로 일단 그냥 대입을 하겠습니다. 전년 걸로 대입하면 전년 거 부채 비율이 65.89%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소수자리 뒤에 하나까지는 해서 65.9%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반올림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네. 65 위에다 올려야 하나 이거를? 65.9%. 네, 부채 비율이 65.9%.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게 영업이율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럼 영업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이란 거는 매출액 대비 여기는 이제 단기 수익으로 한다. 매출액 대비 얼마나 이익을 냈냐. 물건 얼마나 팔은 거 대비 얼마나 이익을 냈냐. 이게 ROE죠. 이게 영업이익. 그건 영업이익이구나. 이게 잠깐만. 이게 헷갈리지? 영업이익률이지. 예, 그게 영업이익률이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2016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12.4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올림해서 12.4%로 넣겠습니다. 12.4%. 자,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포스코라는 회사를 이 5개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여기를 일단 1, 2, 3, 4, 5, 5에다 하나 안씩 1, 2, 3, 3, 4, 5, 6, 3, 6, 9, 1, 2, 3, 4, 5, 6 이게 369 해가지고 1, 2, 3, 4, 5, 6 1, 2, 3, 4, 4, 5, 6 네, 이게 369 형식으로 이렇게 넣게 이거만 넣게 그냥 이렇게 다 넣으면 더 헷갈리니까 10개 눈금을 다 넣으면 그러면 이 회사한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 이 회사에 있는 이게 반에 한 반과 같아. 이 포스코라는 한 반에 있는데 학생이 5명밖에 없어요. 이 5명 학생들한테 각각 점수를 여러분들이 먹일 거예요. 이제부터 같이 저와 같이 이 5명이라는 ROE라는 학생, PER이라는 학생, PBI라는 학생,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라는 학생, 그리고 부채 비율이라는 학생 이 각각 5명한테 성적을 먹일 거예요. 100분에서 70점, 10점부터, 빵점부터 100점까지 먹일 거예요. 그러면 각각 학생들을 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면 이 포스코라는 이 학급의, 학급의 평균 성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평균 성적을 이제 이끌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OE 제일 위에서부터 알아보자. ROE. 이 회사가 ROE가 14.2%예요. ROE라는 거는 순 자산 대비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배분율 나타낸 겁니다. 14.2%면 좋은 건가요? 뭐 30% 이상 나오면 좋은 회사죠. 근데 요즘 같은 이런 철강 회사에서는 지금
이 정도 낼 정도면 자기 순자산 대비 14%를 낼 정도면 굉장히 잘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대기업화가 되잖아요. ROE가 어딨냐 있구나. 그리고 계속 이 회사가 2018년 3%대, 2019년에는 4%대, 2020년 3%대, 보통 3%하고 4%대를 계속 왔다 갔다 했죠. 남는 게 별로 없었다는. 근데 이제 올해는 14%를 냈어요. 자, 그럼 이 회사가 장사를 잘했나요? 못했나요? 보통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회사 그 산업 특징하고 그 회사의 규모와 여러 가지 틀린데 이 회사가 지금 계속 그 ROE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요? 네. 이 회사의 점수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보나요?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게 잘 모르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ROE를 갖다가 점수를 한번 매기겠어요. 어떤 회사가 14.2%가 나오면 좋은 걸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회사에 좀 이게 굉장히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걸 먼저 설명드려요. 이 회사의 ROE라는 거는 경영자 입장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안정적인 걸 보는 거예요.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지. 자기 자산, 순자산 대비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지. 근데 이런 포스코 같은 이런 무거운 회사들이 14.2%의 수익을 자기 자산 대비 순자산 대비 수익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수익률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러면 성적을 얼마나 보나요? 저 포스코가 이게 약간 적으니까 제가 이게 70점을 한번 주겠습니다. 너무 짠 거 안 가요? 좀 짠 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게 밸류에이션 할 때 짜게 좀 주는 편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다가 70점을 주겠습니다. ROE라는 학생에다가는 70점을 주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학생한테 성적을 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PER이라는 학생이 하겠습니다. PER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익, 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게 약 7만 7천을 벌었어요. 7만 7천 원 대비, 주가가 몇 배로 형성된지를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 몇만 원 돈 되죠? 좀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건 대테란 건 계산하시길 바라요. 28만 원 돈 되죠? 대략 28만 원 돈 시가가 됩니다. 이거 시가를 위에다가 이제 적어야구나. 28만 6천이라고 적겠습니다. 현재 28만 6천이니까. 여기서 시가가 주당 28만 6천 원입니다. 왜 이걸 봐야 하냐면 PBR하고 이게 PER하고 PBR을 내려면 시가 대비 영업이익률도 시가 대비 적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영업이익률 대비 현재 시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 거를 나타내는 게 PER이에요. 몇 배가 더 형성되어 있는지. 지금 약 3.6배가 되어 있네요. 맞나? 좀 이상한데?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 좀 이상한데? 7700 또 계산기 해킹 들어왔나? 계산기도 해킹이 들어와요. 7700 저번에 이게 스마트폰으로 계산기를 뚫었더니 와 계산기가 해킹이 들어온 거야. 예를 들어서 계산기로 내 1 더하기 1을 눌렀으면 2가 나와잖아요. 근데 1 더하기 2를 했더니 3이 나와. 스마트폰 계산기. 와 이런 해킹도 들어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계산기를 따로 샀어요. 예전에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보니까 계산기가 이상한 거야. 왜 그러지? 그러니까 계산기 내 스마트폰 그 계산기 앱 있는데 거기로 해킹이 들어가지고 1 더하기 2를 하면 2가 나왔는데 1 더하기 2를 했더니 3이 나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 그래가지고 내가 외부 계산기 얘도 좀 해킹 들어오나? 왜 지 마음이야 이 계산기도. 자 7만 7천 원 곱하기 3.6배잖아요. 그러면 3.6배를 하면 27만 7천 원인데 좀 틀린데? 왜 틀리지 이게? 왜 틀리지? 하여튼 그래요. 대략 근데 맞긴 맞네. 약 3점 몇 배 정도 돼요. 그럼 다시 이걸 적었는데 이거 다시 해야겠네. 그러면 시가가 28만 6천 원 나누기 이제 몇 배인지 하면 7만 7
8,000원을 한번 하게 되면 3.7배가 나오는데 비슷한데 원래 반올려면 3.7배였다고요. 그럼 이걸 좀 수정을 할까? 뒤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좀 예민해요. 3.7배, 3.71428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3.7배 그냥 3.7배예요. 이게 좀 계산이 전에 약 3.7배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만약 제가 중간에 좀 이렇게 제가 착시 영상이나 또 틀리거나 헷갈리게 가지고 틀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게 감안해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7배면 이게 좋은 건가요? 3.7배면 이런 회사들은 PER이 보통 20 정도로 나와요. 이런 회사들은 먹여줘요 보통. 그게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먹어요. 근데 3.7배면 겁나게 좋은 거죠. 그러면 PER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0점이 넘는 회사예요. 만약에 100분 늘려면 100점이 이게 제일 높은 점수기 때문에 더 보는데 100점 이상, 200점은 줘야 하는 회사예요. PER로 따지자면. 200점, 300점은 줘야 하네요. 근데 그 100불 늘려면 100점이 제일 높은 점수기 때문에 여기는 100점으로 줘야 돼요. 점을 여기다 100점을 주겠습니다. 100점도 모자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PBR. PBR은 즉 순자산 대비, 한 주당 순자산 대비 이 시가가 몇 배로 형성되는지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28,600, 2,000, 제가 헷갈락해요. 286,000원을 나눠요. 얼마로? 286,000원 얼마나 현재 시가를? BPS, 한 주당 순자산, 한 주당 순자산금. 순자산인 요거 금액을 나눠야 나누면 어메 너 왜 그냐 또 이거 미치겠네. 계산기 하나 두드린 것도 이거 나누기 그렇지 가만히 있어. 너 66만 계산기도 해킹 들어오나 왜 그러지? 계산기 왜 그러지? 계산이 맞나? 이게 계산기 나오는 이게 숫자가 맞네. 0.43배로 돼서요. 여기도 좀 틀리네. 잠깐만요. 그럼 이걸 정확히 하니까 고쳐야지. 현재 0.43배예요. 0.43배면 싼가요? 보통 이런 회사들은 보통 이게 2배까지도 안 해요. 보통 밸류에이션 3배까지 해줘요. 이런 회사들은. 왜냐면 좀 이게 안정적이고 이런 오래 가고 이런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을 3배를 줘야 맞아요. 그럼 3배를 주면 66만 60, 20, 100, 1000만, 10만, 6만 6천, 6만 6천, 왜 계산이 안 되지? 계산기 뚫어야겠다. 3배로 하게 되면, 잠깐만, 6만 6천, 6만, 20, 100, 66만 2천원 곱하기 3배를 해줘야 이게 정상이 이러거든. 20, 100, 1000만, 이거 좀 심했다. 66만 2천원 3배 하니까 190만 거의 200만 198만 6천원이 나오는데요. 뭐지 이게? 계산이 좀 이제 뭔가 좀 여러분들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보통 이런 회사들은 이제 외국 같은 게 이런 거는 밸류에이션 할 때 PBR을 3배를 먹여줘요. 이런 안정적이고 이런 회사들은 PBR을 3배를 최하 기본이 3배를 먹여줘요. 이런 회사들은 근데 뭐지? 200만 원 돈, 약 200만 원이 나와요. BPR 밸류에이션 가라면 200만 원 나와요. 뭐지? 근데 현재 26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것도 점수로 따면 얘는 500점을 줘야 돼. 근데 100점밖에 없어. 제일 높은 점수가. 그래서 500점을 줘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100점밖에 못 줘요. 그래서 100점에다가 해줘요. 그래서 100에다가 이게 찍어줘요. 점을 하나, 100점에다가. 자, 그 다음에 영업이율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셔야 해요. 영업이율. 예술이죠. 영업이율이 12.4%면 내가 물건 판 대비 12.4%잖아요. 그러면 이런 철강 같은 이런 소재 같은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장사를 잘한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보통 5%도 넘기가 힘들어요. 왜 이게 이제 회사가 커지고 이게 치킨 게임 좀 들어가면 영업이율이 매출은 많은데 남는 게 없어. 판 건 많은데 마진이 너무 박해, 작어. 보통 이런 회사의 특징인데 영업이율이 12.4%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장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철강 회사가
저기 해야 돼. 근데 이게 무조건 다른 회사 12.4%가 잘 나온 거 이건 틀려요. 철강 회사가 이 정도가 나오면 굉장히 잘한 거야. 그럼 이 회사는 내가 봤을 때는 최하 100점이에요. 100점 이상짜리 회사에 이 정도면. 철강 회사가 10%가 넘었다는 건 100점짜리예요. 이제 나중에 다각적인 세력 분석도 이제 같이 들어가야 해야 돼요. 이제 이것만 보고 세력 분석을 안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낭패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먼저 한번 제가 고지를 해드려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황금 부채 비율이에요, 기업에. 보통 삼성이 30%대거든요. 30%대의 부채 비율이면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왜? 내 자본금, 내 순 자산 대비 빚을 30%밖에 안 갖고 있어. 그러면 회사가 굉장히 안전적이에요. 특히 이런 경기가 어려울 때 무슨 코로나 사태나 무슨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회사에 충격이 와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범퍼 역할을 해요. 그 부채 비율이 이게 작을수록 회사에 이게 현금을 많이 그 유보금이라고 하죠. 현금을 많이 쌓으면 회사가 외부 충격이 갑자기 딱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충격 완화 효과를 해주는 거 있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 많은 회사들은 충격 완화 효과가 없어져 픽 쓰러져 버려요. 그냥 도산을 해버려요. 진짜로 하루아침에. 그런 회사들. 옛날 IMF 때 그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막 1000% 넘는 회사들이 다 도산을 했어요. 부채 비율이.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근데 이게 회사가 그러면 부채도 안 주고 빵 풀으면 좋네요. 그건 아니에요. 회사가 적절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부채를 이제 빚을 좀 싼 부채를 써야 돼요. 싼 부채를 쓰려면 은행으로부터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거라는 걸 믿음을 줘야 돼요. 그래야 싼 이자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가 내 자본금이 한 1억밖에 내 가게를 차는데 내가 그 식당을 차는데 내 순 자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짜리 비싼 레스토랑을 차렸어. 근데 그 9억이 빚이야. 그럼 은행에서 그걸 많이 빌려줘? 안 빌려줘요. 그럼 여기저기서 이제 사채 같은 걸 끌어가지고 이제 9억이 빚이 됐겠죠. 그럼 은행에서 아예 나중에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신용도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돼요. 이제 그게 황금 비율이 왜 61%가 황금 비율이라고 봐요. 이게 원래 그 회사가 부채를 지는데 61% 정도의 내 순 자산 대비 61%의 부채를 지는 게 제 황금 비율이에요. 근데 여기는 61%에 거의 근접해요. 황금 비율이에요. 이게 너무 부채를 안 써도 이게 문제고 너무 많이 쓰면 그건 진짜 큰 문제고. 그러면 이 회사가 이게 진취적이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 안정성을 조율을 하는 부채 비율이 61.8%예요, 정확히. 61점 황금 비율이죠. 황금 비율의 61.8%가 부채 비율이 제일 황금 비율이에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부채 비율이 61.8%예요. 정말로 거기에 맞게 거의 근접하게 계속 부채 비율을 유지를 해요. 거의 항상 60%대의 부채 비율을 유지를 해요, 포스코는. 굉장히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이란 거죠. 안정적이면서도 선장성을 같이 이게 두 가지, 안정성과 성장성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회사가 포스코예요. 이런 회사가 굉장히 드물어요. 주가가 좀 약간 얘들이 장난쳐서 문제가 되지. 근데 얘네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지금 제가 봤을 땐 이게 밸류에이션 하면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 가격이 이게 가치 평가를 하겠죠. 그냥 가치 평가를 하면 이게 진짜로. 네, 옛날에 제가 이게 70, 80원, 왜냐면 원체 떨어졌으니까 저도 70, 80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100만 원은 해줘야 돼. 100만 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회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앞으로 이제 치킨 게임이 이제 중국 철강 회사들하고 치킨 게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지금 이제 모멘텀에 들어갔어요. 이제 요즘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영업이율이나 이런 모든 그 지수들이 괜찮아질 거예요. 더. 그럼 그때는 이미 이게 이 가격으로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 가격 이상으로 아마 사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조만간 생각. 그러면 이거 20배 할 만한데 100만 원 3배 이상 뻥튀. 그건 몰라요. 그런 걸 해가지고 나중에 왜 안 됐냐고 칼 가지고 쫓아오는 분들이 있을까 봐는데 그런 분들 제 강의 좀 듣지 마세요. 다른 데 가지고 그냥 작방 강의나 듣고 거기서 그냥 한강사이나 가시든가. 아유. 그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꼭 해가지고 했다 가가지고 따져가지고 조금만 떨어지면 너 때문에 네가 추철 종목
에휴. 그러니까 매일매일 작전 방송 애들이 야 일로 와라 하면 그런 데 끌려다 가지고 매일매일 한강 따위 나가고 그냥 지방 가족이 다 파탄 나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완전히 거의 도박 중독 수준이 한 명 있어요. 제 지인 중에 저기 저기 이름을 제가 뭐 하고 온달 온달님이라 온달 바보 한다 할 때 그 온달이라는 저기 그 개미 투자자 온달 개미 투자자가 있어요. 바보 온달 할 때 온달 이 양반이 저기 완전 그 완전 도박 중독에 빠지듯이 주식 중독에 빠져가지고 저기 1억 원짜리 원금을 한 3년 후에 보니까 700만 원이 됐거든요. 3년, 이게 3년 전에 1억 원던 게 온다리가, 바보 온다리 이놈의 자식아. 3년 전에 1억 원이었던 그 원금이, 3년 만에 700만 원을 한 거야. 이게 나중에 이거 대충 들어가 보니까 작전 애들한테 끌려다녀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포포수 물타기를 한 거야. 떨어지면 또 급락장세, 또 물타면 또 포포수 물타기를 계속 한 거야. 이게 보니까. 이 바보 온다리. 제 지인 중에, 그 지인 보고, 저기, 주식, 온달님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온달님은, 바보 온달님은 주식하면 안 돼요. 세상에, 이거는 내가 까먹고 싶어도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어떻게. 3년 만에 1억 원이 700만 원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까먹을 수 있냐고. 이거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해. 그거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내가. 야. 그래가지고, 바보 온달님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런 분들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도박 중독 중독자들 치유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 국가에서 하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좀 상담도 받으시라고 내가 하니까 내가 무슨 중독자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유. 에요. 바보 온달 바보 온달님이 지금 이 방송 아마 듣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 지인이기 때문에. 바보 온달님 좀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 도박 중독 그 심리 상담 좀 프로그램에 좀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도 누나한테 얘기해서 좀 어떻게 조카들한테 같이 이거 10분이 달라 우리 매형인가 이거 들통났네. 하여튼 그래요. 바보 온달이 세상에 1억 원을 3년 만에 700만 원이 됐어. 아유. 하고 싶어. 그게 언제냐? 코로나 때 했던 것 같아. 코로나 때 막 꺼질 때 그 3년 전에 1억 원 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 그때 700만 원으로 됐더라고. 1억 원이 700만 원으로 된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1억 원이 더 될 거야. 왜냐면 중간중간에 월급을 갖다가 넣고 1억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넣었어. 실질적으로. 원금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중간중에 월급을 대부분 다 거기다 넣었어. 근데 그 1억 원 플러스 알파까지 합쳐가지고 그게 이제 다운돼서 700이 된 거야. 최하 1억 몇천은 될 거예요. 1억 몇천이 700만 원으로 된 거야. 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바보 온달님한테 내가 저 바보 온달 그것도 능력이다. 어떻게 1억 몇천을 단 3년 만에 700만 원으로 저것도 까먹는 것도 저것도 능력이라. 아무나 못 해먹는 거라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다가 또 바보 온달 전. 여기서 이거 녹화 되고 있나? 녹화되고 있구나. 이게 좀 길어졌네. 근데 이게 중간에 10분 간격이 끊기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끊어야 할 게 있고 안 끊어야 할 게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 65.9%면 제가 말했지만 이거는 진짜 모범생이에요. 황금 비율이에요. 100점. 자, 그럼 이거 언제 마셔? 그러면 이 면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게, 저거 해야 되나요? 참고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의 다시 얘기했지만 제가 추천은 하지만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사가지고 손실을 대든 수익을 나든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점수로 따지자면 ROE 너 왜 거기 있냐? 하나 찍을까요? 쓰잘데없는 거 찍어야지. ROE가 70점이고 나머지는 다 100점이야. 이 반이 있는데 5명의 학생이 있어. 그 중에 한 학생은 70점이고, 나머지 4명의 그 PER 학생, PBR 학생, 영업이율 학생, 부채비율 학생은 다 100점이야. 완전히 특급이죠, 완전히. 볼 것도 없죠, 이거는.
자, 이걸 평균으로도 이제 내도 되고, 보통 평균으로 내는 것보다 우리 시각적으로 이렇게 면적이 넓으면 투자하기 좋은 이게 종목으로 봐요. 내가 봤을 때 이 회사가 ROE가 앞으로 더 개선이 더 좋아질 확률이 더 높아요. 왜? 치킨 게임이 다 거의 이제 끝나가는 지금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계 철광이 업종에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나중에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지금 여러분 강의 볼 때는 이게 28만 원인데 그거 뭐 들어 사? 한 주만 사세요. 그래서 한 주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많이 사지 말고 한 주만.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10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치 평가할 때는 제가 저번에는 80만 원으로 했는데 왜냐면 이 원체 너무 싸니까 너무 이게 높게 측정을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보는 저는데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서 이거 100만 원 최하 100만 원짜리 회사예요. 이 회사는 한 주당 거의 그러면 반의 반토막 상태죠. 100만 원이면 20만 원 28만 원이니까 반의 반토막이죠. 현재 반의 반토막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놓으면 나중에 이게 등 따시죠. 그리고 이게 가격도 싸지. 그리고 얘가 여기다 제 지수 중에 배당금을 안 넣었어요. 이 회사가 배당금도 줘요. 배당금도 많이 줘. 아이고, 하여튼, 한 주당 16,000원 줬어요, 올해. 저기, 2020, 올해, 하여튼 올해구나. 16,441원 줬어. 지금 이게 16,400원 꼴 나고. 이 회사 계속 10,000원 주다가 작년 8,000원 써요. 이 회사가 10,000원 이상은 줄 수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ROE도 좋아지고, 영업이율도 좋아지면, 한 주당 배당금이 2만원 줘요. 예. 그럼 우리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꽁도 먹고 알고 먹자. 자, 꽁은 뭐냐? 꽁은 시세가 올라와서 꽁 먹고, 알은 뭐냐? 배당금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정적이고 우량한, 꽁도 먹고 알도 먹은 이 굉장히 저평가된 이 포스코를 좀 사시기를 저는 권유드려요. 그럼 다른 회사 배당금 안 주는 회사들은 이 시세 차익밖에 없어 수익이. 근데 그럼 거기는 저기 꽁밖에 못 먹어. 근데 이 포스코는 어떻게 해요? 꽁도 먹고 알도 먹어. 자, 꽁은 뭐예요? 꽁. 잠깐 꽁. 자,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근데 이렇게 시세로 배당금 안 주는 회사들은 꽁밖에 못 먹어. 시세 차익밖에 못 먹어. 자, 꽁이 뭐예요? 자, 꽁이 뭐예요? 시세예요. 시가. 시세가라고 할게요. 그냥 시세가. 시세가가 지금 현재 이만큼이에요. 막 움직이고 있죠. 28,600. 내가 강의하니까 이만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내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알이 있어. 이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알을 있어. 자, 알이 뭐예요? 여기 배당금이에요. 여기 배당금. 자, 알이 뭐예요? 올해 배당금이 16,000 이렇게 16,000원이 날게요. 16,000원이 나와요. 1년 배당금이. 근데 다른 건 시세로만 먹는 건 배당금이 안 해. 알이 안 나와요. 응?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배당금으로 1년에 나오는 배당금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나 가지세요. 어떤 목표? 월급을 13번째 월급을 받는 거예요. 1년 12달이니까 월급을 12번밖에 못 받잖아요, 1년에. 그럼 1년에 그 13번째 월급을 13번째 월급은 뭐 요즘 세금 해가지고 13번째 요즘 세금 그게 잘 안 들 건데 그러면 14번째 월급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14번째 월급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걸 투자를 해. 14번째 월급을 만드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한 주당 100만 원이 가잖아, 이 포스코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로 이게 깝깝해가지고, 개미들, 우리 바보 온다라고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라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나는 말이야, 1000%를 먹어야 이게 먹은 거지. 100% 먹는 것도, 나는 1000%를 목표로 한다고 수익률을.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보니까 매일매일 깡통이나 찼지. 바보 온달리 마. 내가 미치겠어. 그러니까 지금 1억 몇천이 원금이 700으로 떨어지지, 계좌가. 아마 우리 바보 온다 같은 양반들 지금 제 강의 듣는 사람들 내가 너무 깝깝해서 그래. 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제가 우리 바보 온다한테 제가 이거 얘기했는데, 말도 안 돼. 나는 말이야, 수익률 목표가 얼마냐면 나는
기분이 1000%야. 너 1000% 먹어본 적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먹어본 적이 있더라고. 이게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거 쫓다가 작전 세력들 밥대요. 호구가 되는 거야. 기분이 1000%래, 자기는. 이런. 1000%가 얼마냐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1억 원 1억 원이 1000억이 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1억 원을 투자했으면 1억 수익을, 이게 100%가, 저기 딱 2배를, 이게 자기가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는 걸 100%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저기 1억을 투자했으면 1000만 원 수익을 냈으면 그게 10% 수익. 이제 1억을 투자했는데 저기 5천만 원 수익을 냈어. 그러면 그게 50%의 이제 수익률이에요.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억만큼 이게 저기 수익을 얻었어. 그러면 그게 100%예요. 내 저기 투자한 금만큼 이게 들어온 게 100%예요. 그럼 1000%면 얼마죠? 네. 내가 투자한 금의 10배의 수익이 생긴 거예요.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저기 원금 빼고 이익금이 10억이 생긴 게, 저기 1000%예요. 우리 저기 바본달은 1000%를 목표로 그러니까 매일마다 깡통차. 여러분들 합리적인 관점으로 그걸 접근해야 돼.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깡통차요. 뭐 슈퍼개비 해가지고 뭐 슈퍼개비가 되려면 1000% 먹어야 한다 하는데 1000% 먹기 전에 깡통차요. 여러분들. 근데 저런 일들이 진짜로 1000%를 먹는, 저희 바보 온달도 실제적으로 1000%를 먹은 그 사례를 보여주더라고. 그걸 먹었더라고, 1000%를. 근데 그때 먹은 그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그럼 그때 부자가 됐겠나요? 부자 못했어요. 금액이 원체 작아가지고 투자한 금액이 저기 100만 원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금 자체가 적으니까 수익금이 얼마 안 돼. 한 1000만 원이 좀 넘었겠죠. 여기 1000% 해봤자. 하여튼 그래요. 그냥 씁쓸해요. 그냥 우리 바보들만 보면 씁쓸해. 그럼 나중에 이게 지금 1.6%를 돼요. 그럼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100만 원까지 올란다고 가정하잖아요. 제 밸류에이션 가서. 그럼 얘네들이 배당 성향이 보통 배당을 잘 져서 얘네들이 장사가 잘하니까 배당을 갖다가 저기 시가 대비 5%를 준다고 가정하잖아요. 계산 바로 나오죠. 자, 시가가 미래에 요게 지금 바닥바닥 움직이고 있죠, 현재. 내가 강의하니까 막 사고 있네. 아까 28만 원이었는데, 28만 7천 원까지 올라서, 7천 원 올라서. 야, 역시 내 강의를 이거 보는 분 없겠구나. 올라가면 이제 이게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28만 6천이 나중에 100만 원이 이제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보통 배당 성향을 5%까지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됐을 때 5%의 배당금을 줘요. 5%의 배당성을 어떻게 주냐? 5%면 저기 5만 원인데 100만 원에 5만 원? 5만 원 한 주다 못 줘. 어떻게 줘? 재산을 팔아야 돼. 그거는 분배락이야 하면서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회사가 1년 동안 2021년에 한 주당 벌어들인 EPS 돈이 76,766원이에요. 이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다시 뭔가 다른 데 재투자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이런 회사들은 거의 배당을 줘요. 작년 2021년 동안 77,000원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5만 원을 줄 수 있는 이익금으로, 영업이익금으로 5만 원을 줄 수 있는,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회사인가요? 아닌가요? 충분히 되는 회사예요. 그리고 내가 나왔을 때는 이 회사는 1년 한 주당 10만 원까지도 이제 치킨 게임 끝나면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주당 10만 원을 벌어들이면 그 중에 한 반절은 배당금을 주고 반절은 이제 재투자하는데 쓰면 되게 적당하다. 이제 보통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이제 이게 전환을 해요. 그러면 제 강의를 듣고 바로 사신 분들은 나중에 이 알곡을 볼 수 있지만, 나는 1000%가 아니면 안 사! 이제 이런 분들은 1000%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이걸 보면서, 이거 그때 저분이 최장원 집이 사라고 할 때 나도 샀으면 하면서 내 노후에 이제 폐지 주스면서, 이거 그 당시에 내가 자고집이 사라고 할 때 20몇만 원일 때 사라고 할 때 살 걸 하고 이제 후회할 사람도 많죠. 근데 이걸 알려줘도
내 목표가 1000%인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저기 1억 원짜리가 이제 저기 700만 원 떨어지고 그래. 아니, 뭐 알아서 하라고. 이제 그러다 뭐 한강 가고 이제 저기 가족들이 다 붕괴되고 이제 그러겠지 뭐. 아유. 하여튼 그래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자기 포지션. 내가 봤을 때 1000%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100% 1100 까져. 공이 빠져 뒤에 막 1억 원 투자한 게 한 저기요. 막 100만 원까지도 떨어질게요. 그런 양반한테 1억 원 포트폴리오가 100만 원으로 떨어져 있을게요. 내가 장담이야. 그런 인간들은 내가 아유. 그럼 나중에 이런 거 하면 얘네들이 100만 원 하면 여기서 꽁을 먹어. 꽁이 뭐 시세가가 지금 28만 7천 원에 100만 원이 돼. 그럼 시세가 수익을 얻죠. 그럼 또 알도 있어. 알이 뭐야? 배당금이야.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다 먹어. 얼마 좋아요. 근데 이 회사가 배당금이 5%를 줄 수 있는 회사예요. 5만 원 충분히 줄 수 있는 회사예요. 자, 7만 6천 원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 치킨 깨우면 이제 EPS가 10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회사예요. 충분히. 이 회사는. 그러면 5만 원은 배당금 주고 5만 원은 이 회사에 재투자한 데 쓰면 돼요. 그럼 이 회사가 나중에 이게 보면 한 주당 1년에 벌어지는 게 10만 원이 돌파하면 5만 원을 배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배당금 1년에. 자, 지금 여러분들이 20 몇만 원 투자하고 배당금이 5만 원이 떨어져 봐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라는 건가? 그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조언을, 권유를 해드리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이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하도 내가, 아무리, 주식, 중독자들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먹혀.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오랫동안 했더니 좀 허기 가지고 힘이 없네요. 자, 오늘 이게 포스코를 통해서 포스코 오각 다이아몬드 분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뵙겠습니다.